안녕하세요. 정외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충남대 입시 결과보다 충북대 입시 결과의 변동폭이 큰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남대, 충북대는 이제 직거구이고요. 그리고 반영 방식도 이제 비슷비슷해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환산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일단 충남대는 2022학년도의 평균, 문과의 전체 평균이 171.7이었습니다. 근데 2023학년도가 되니까 172.88이 돼요. 그러니까 1.18이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이과 같은 경우에는 174.5였는데 177.06이 됐고 한 2.56점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충북대 문과는 2022학년도에는 966점이었는데 2023학년도가 됐더니 971점이 됐어요. 4.7점이 올라갔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961.4였다가 이제 967.33이 돼요. 거의 6점 정도가 5.93 정도가 올라갔으니까요. 어, 선호도는 뭐 이제 비슷비슷하죠. 뭐 대전 사는 친구들은 충남대를 원할 것이고 이제 충북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충북대를 원할 텐데 여튼간에 이제 선호도는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입시 결과 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표준 점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이 왼쪽에가 충남대 이제 환산 방식이고 오른쪽이 충북대의 환산 방식입니다. 충남대는 뭐 이래저래 써져 있지만 이 표준 점수 내 점수를 200으로 나눈 다음에 반영 비율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이 분모값 나누는 값이 고정이 되어서 20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충북대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나누는 값이 여기는 그 충남대는 여기가 200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국 최고 표준 점수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국어에 내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점수가. 근데 이제 그 내 점수가 125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고점이 그 해 최고점이 막 140점이에요. 이게 이제 뭐 2022학년도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제 2023학년도에는 내 점수는 그대로 125점이었는데 최고점이 높아졌어. 150점으로 높아졌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국어 반영 비율이 30%다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냐면 내 점수를 이쪽에 최고점으로 나눈 다음에 반영 비율이 뭐 30%면 0.3을 곱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전형 총점을 곱하는 거거든요. 전형 총점이 1000점이면 이제 1000을 이제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이제 국어 환산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내 점수 우리가 이제 내 점수 표준 점수로 그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막 대학마다 환산해가지고 나오는 국어 값, 뭐 그 환산해서 나오는 수학 값,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가는 건데 내 점수는 125점을 동일한데 나의 국어 환산 점수가 17점 정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이쪽에가 최고점이 만약에 낮아지면은 또 내 점수는 또 높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최고점에 따라서 나의 환산 점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아니라 이제 나누는 값을 200으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최고점이 뭐 140이든 뭐든 간에 그때도 200으로 나누고 이게 이때도 막 200으로 나누니까 점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그 난이도에 따라 뭐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 이 분모값 자체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그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 자체가 이제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충남대는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대학을 지원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충남대를 나 안전 대학으로 지원할 거야. 이건 이제 괜찮은 선택이죠. 왜냐면은 그냥 원래 지금 얘네들의 그렇게 흘러가는 구도가 안정적인 구도니까.
근데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해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들쑥날쑥 뭔가 할 수도 있는 그냥 그런 쪽의 대학이구나. 그럼 내가 안전한 대학을 충북대로 잡을 거냐는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죠. 차라리 이렇게 이제 불안전한, 그러니까 근데 최고점이 작년이랑 올해랑 별반 차이가 없이 흘러가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수학이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막 최고점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국어가 엄청나게 어려워서 국어 점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국어가 엄청 쉬워져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낮아지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특이한 일. 그러니까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이런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막 수학이 엄청나게 어렵기도 하고 국어가 엄청나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최고점이 작년 기준을 이제 그 활용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몇 년이 됐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충남대에서 상향을 하는 것보다는 충북대에다 상향을 하는 게 낫죠. 상향이라는 거는 변수가 있을 곳에다가 상향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상향을 할 때는 여튼간 상향이라는 건 내 점수보다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되게 변수가 없는 대학에다가 지원하는 것보다 이번에 최고점이라는 거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입시 결과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얼마만큼 내려갈지에 대한 예측이 조금 어려운 쪽에다가 이제 뭔가 상향 지원 전략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그 표준 점수에서 최고점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200으로 나눠서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대표적인 대학이 충남대였고, 저기 그 200으로 나눈 대학은 이제 충남대, 이제 최고점 환산은 이제 충북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인서울에서도 이제 최고점 대학들이 있죠. 막 과기대도 있고, 뭐 숭실대도 있고, 막 그런 쪽의 대학들도 이제 그런 표준 점수에 따라서 뭔가 입시 결과가 이제 등락이 좀 더 크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대학도 있고, 어느 대학은 또 200점 환산으로 해가지고 내 점수를 200으로 나누면서 뭔가 계산하기 때문에 등락의 폭이 좀 적은 대학도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충남대보다 충북대 입시 결과의 등락의 폭이 큰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